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초기 구매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 이것만은 꼭 확인하고 예초기를 구입하자 편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초기가 지금 또박또박 지금 잘려 있죠. 사실은 여기 플렉시블해서 작업대 여기도 자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자를 수가 있는데 편의상 전기장치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는 안 했고요. 끝 작업대만 제가 분해를 했습니다. 작업대와 함께 이제 엔진이 달려 있고, 엔진에 캐브레터가 붙어 있고, 열통이 이렇게 붙어 있죠. 요 작업대는 부분 이 플렉시블 작업대, 이 작업대 하부 작업대, 그리고 여기 샤프트, 크랑크 샤프트라고 하죠. 이것까지 전부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하고, 또 이 조합이 어떤 조합을 가졌냐에 따라서 예초기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엔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께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종이 이제 일본산, 중국산, 태국산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구별하는 요령은 제가 예초기 전편에서 나에게 맞는 예초기 고르기에서 고르는 요령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델명에 따른 예초기 구별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정 엔진의 생산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쓰비시 엔진이죠. 여기 보다시피 엔진 모델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배기량별로 이 엔진명이 부여가 되긴 하는데요. 앞에 이제 그 영문으로 제시된 문자가 있죠. 대표적인 이제 배부식 엔진 중에서 TB43이라고 하는 엔진이 있는데, 이런 엔진처럼 이제 TB, TU, TLE, 뭐 TUE, 뭐 TL 이런 식으로 구별이 돼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배기량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보다시피 TB 시리즈는 전부 일본산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TU 시리즈가 이제 중국산 엔진이고요. 대부분 이제 배기량이 30cc 대나 20cc 대는 견착식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0cc가 넘어가면은 배부식 엔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TB는 1번, TLE도 1번, 그리고 TU하고 TUE 이거는 중국산, 그리고 TL도 중국산, 그리고 이제 이 외에 이제 뭐 각 메이커마다 나오는 엔진들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다 구별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표적으로 미쓰비시 엔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미쓰비시 엔진도 이제 가짜가 많다는 이야기를 좀 일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엔진 분무기에서도 미쓰비시 형식의 엔진이었죠. 근데 미쓰비시 엔진이 아닙니다. 완전 생카피한 중국산 엔진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요, 기어하기 뒤쪽에 크러치 케이스가 있죠. 알루미늄으로 된 부분에 그 안쪽에 여기 빨간 화살표 보이다시피 여기 M자 미쓰비시라고 보이죠. 이렇게 미쓰비시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엔진에 이렇게 다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됩니다.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가짜 엔진들은 이런 각인이 없습니다. 이게 엔진 분무기도 각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많이들 또 사용하시는 혼다 사행정 엔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크게는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이고, 이제 여러 가지 회사마다 사행정 엔진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구별하기는 좀 어렵고요. 혼다 엔진 그러면 GX35를 많이 얘기죠. 동글동글하게 생긴 엔진. 35.8cc짜리 엔진은 카제라는 생산자가 태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대부분 혼다 스포사이클 엔진 사행정 엔진을 다 일본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본산이 아니고 태국산입니다. 그걸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혼다 엔진 중에서 똑같은 배기량인데 35.8cc 엔진인데 렉시온이라는 일본 회사에서 만든 엔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엔진은 생김새가 위에 거하고 좀 다르죠. 사행정처럼 생기지 않고 투사이클 이행정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크랑크 기어 케이스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칼날을 사용함에 있어서 회전력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플렉시블해서 작업대로 연장되는 얇은 연장선이 있고, 그 연장선을 물려서 이제 기어가 이 칼날을 돌리는 작업을 직접 해주는, 여기 이제 기어가 두 개가 들었는데 이게 또 가짜가 많아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데미지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칼날을 뭐 나무를 친다든가 두꺼운 풀을 친다든가 그러면은 이 부분 이제 기어에 많은 데미지를 얻기 때문에 이 기어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일본산이 있고요. 일본산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이렇게 딱 각인이 돼 있죠. 제조사는 카제라는 회사에서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이 있습니다. 국산은 이제 북성이라고 이제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도 있는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품질 편차가 상당히 심하죠. 예, 품질 편차가 좀 있어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일본산 가짜가 문제예요. 가짜는 정상적인 회사에서 만들지를 않거든요. 짝퉁 만드는 아주 열악한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본산 가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전문가도 상당히 구별하기 힘들다고 대부분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예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24에 7T, 뭐 24에 13T, 26에 7T, 13T, 20T 뭐 이렇게 있는데, 그 T수가 높을수록 기어비가 좀 다르겠죠. 기어비가 다르고 사이즈가 클수록 튼튼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렉시블하고 작업대는 일본산, 국산, 중국산, 그리고 중국산 짝퉁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산하고 국산 그리고 중국산도 괜찮은 공장에서 나온 제품들은 쓸만해요. 전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일본산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일본산의 가격이 비쌉니다. 확실히 비싸기 때문에 국산이나 중국산도 괜찮습니다. 그냥 쓸만하고 무리한 작업만 안 하시면은 그게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산 저가 작업대나 크랑크 샤프트가 문제가 되죠. 크랑크 샤프트가 중국산 싸구려 같은 경우는 10,000원대도 많아요. 그런데 일본산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0,000원에서 50,000원대 정도 합니다. 샤프트 가격이 많이 차이 납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특히나 풀만 베시는 게 아니고 가끔가다 이제 손가락 정도 되는, 엄지손가락 정도 되는 나무를 이도날이나 이 원형 톱날을 이용해 갖고 절단을 할 때 이 샤프트가 시원찮으면은 결국은 기어 축이 망가져서 나중에 덜그럭덜그럭 하겠죠. 덜그럭덜그럭 하면서 진동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걸 유념을 하시고요. 예초기 샤프트도 플렉시블 작업대도 좋은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렉시블이나 이 작업대가 되게 부실하거나 안 좋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진동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투사이클이 포사이클보다 진동이 많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엔진 진동은 RPM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자체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투사이클이 진동이 확실히 많습니다. 근데 RPM이 올라가면은 투사이클도 진동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RPM대가 한 5,000에서 한 7,000 사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초기 작업하실 때 이제 많이 이제 예초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RPM을 조금 높게 쓰고,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4,000에서 한 5,000 왔다 갔다 사용을 하시는데, 그 상태에서도 진동이 안 느껴집니다. 만약에 그게 진동이 느껴지면은 오토바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투사이클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투사이클이 진동이 많이 느껴지는 거는 거의 다 샤프트에서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0% 이상은 예초기 날에서 오는 진동이에요. 예초기 날이 잘못 갈려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 좌우 중심이 안 맞았을 경우에, 너무 많이 사용해서 예초기를 이렇게 파먹었다든가 이것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면은 예초기를 가르실 때 양쪽을 또 동일하게 갈아야 됩니다. 동일하게 가르지 않아서 무게 중심이 흐트러져서 진동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그거는 뭘로 느낄 수 있냐면은, 이런 줄날을 사용하시면은 예초기 작업대에서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형날을 사용할 때도 진동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날의 밸런스 때문에 진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유념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이 작업대에서 오는 진동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플렉시블이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 작업대 결속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진동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작업대도 좋은 걸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특히 견착식, 이게 배부식 말고 견착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견착식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분해가 더 쉽고 분해가 더 짧게 가능해요. 그래서 보관하기가 상당히 편하죠. 엔진도 따로 떨어지고 이 플렉시블이 없어서 작업대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휴대하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죠. 근데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배기량이 되게 작아요. 보통 23cc나 35cc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업대가 또 가볍습니다. 작게 만들다 보니까, 소형하다 보니까 작업대가 되게 가늘고 가벼워요. 그래서 이 크랑크 샤프트도 되게 사이즈가 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크랑크 샤프트가 되게 소형화되어 있고 적은 규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30cm짜리 이도날을 여기다가 장착을 해서, 그런 데다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 크랑크 샤프트 100% 고장납니다. 견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30cm짜리 이도날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런 원형날이나 이런 줄로 된 예초기 날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굳이 쇠로 된 날을 사용하실 때는 사이즈가 이거보다 작거나 무게가 작게 나가는 뭐 티타늄으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사이즈가 이거보다 좀 작은 게 있습니다. 한 25cm 안쪽으로 두께도 더 얇고요, 또 작은 거, 그리고 날개가 여러 개로 된 것도 있고요. 그런 좀 작은 예초기 날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견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걸 좀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겼죠. 배터리가 이제 리튬이온이 나오면서 이제 볼테지 수를 많이 올리고 암페어를 많이 올려도 무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배터리가 뭐 12V, 18V부터 시작해갖고 한 80V까지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48V 이하는 거의 좀 조상님 산소나 아니면 잔디밭 요 정도를 풀 깎는 거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외에 이제 풀이 좀 크거나 아니면 풀이 좀 억세거나 그런데 사용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거북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예초기 모터가 배터리가 뒤쪽에 달려 있고 견착식으로 만들었는데 뒤쪽에 배터리가 달리고 모터가 대부분 여기 달려 있어요. 이 크랑크 자리에 모터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작업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어깨에다 견착을 해서 사용해도 무게가 많이 실리는 편이죠. 배터리가 조금 가벼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쓸만한 예초기, 그러니까 한 23cc 정도의 힘을 내는 정도의 예초기를 구입하시려고 하면은 무조건 48V 이상을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값이 굉장히 비싸죠. 아직은 예초기 본체 값보다 배터리가 더 비쌉니다. 48V 이상 되면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쓰실 분들이야 그런 예초기를 사셔도 문제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배부식보다는 그런 분들은 견착식에 23cc LPG나 아니면 휘발유를 넣는 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배터리가 조금 아직은 성능적으로는 많이 따라왔다 그러는데 이 배부식을 따라오려고 하면 좀 멀었고요. 다만 보관의 편리성이나 이동성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연료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한다는 거,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좀 가성비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굳이 선택하실 분들은 선택을 하시되 48V 이상을 좀 선택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예초기를 사용하시는데 예초기 가격이 뭐 천차만별이죠. 뭐 10만원대 중반부터 시작해갖고 뭐 60만원, 80만원, 뭐 100만원 넘어가는 예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산소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풀을 깎고 다른 데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꼭 일본산을 구입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 일본산을 구입하면은 예초기 가격이 배부식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의 40만원 이상이 넘어갑니다.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러니 그런 분들은 원메이크를 사시든가, 원메이크 뭐 개양이나 북성, 허스크바나 이런 원메이크 제품을 사시든가, 제가 보기에는 막 30만원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닌가, 견착식 LPG를 사시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배부식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농사를 지으는데 뭐 과수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풀 깎을 때가 많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견고한 예초기를 사시는 걸 좀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배기량이 가급적인 높은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투사이클을 선택하든 포사이클을 선택하든 상관은 없는데요. 너무 좋은 기계에 집착하시는 것은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 사용량이 적은데 너무 좋은 기계만 집착을 하시지 마시고 적당한 기계, 하지만은 근본도 없는 싸구려 중국산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은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재주가 있으셔 갖고 내가 좀 고쳐 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리진 않겠습니다. 싸고 그냥 1년에 한 2, 30번 정도는 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 손재주가 없고 고장나면 곤란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메이크를 사시든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제품들, 개양, 북성, 허스크바나 뭐 이런 원메이크 제품을 사셔서 서비스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답일 것 같아요. 저는 선택의 가이드만 제시할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예초기에 대해서, 예초기 구매 시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가 많이 왔죠.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있고, 특히 과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상당히 있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돼서 뭐 차도 많이 버리고 집도 침수가 되신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며칠간 또 집중적인 소나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비 대비 잘 하시고요. 그리고 피해 없으셔서 장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